제가 은행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때 불법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에어비앤비를 접고 그걸 단기 임대로 물건을 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꾼 거죠. 단기 임대를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만큼 잘 되네? 4년 반 전에 그걸 느꼈고, 그때부터 한 달에 2개씩 늘렸었어요.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증금 1000에 송호핀비가 한 120, 중개수수료가 30, 그 정도 듭니다. 사실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돈이라 사실 제 돈 나가는 건 150도 안 들고요. 들어간 돈이 150이고 한 달에 70이면 수익률이 80%거든요. 연수익률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수익률 80% 낼 수 있는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7개 하고 있고요. 월 매출이 5천 이상은 나옵니다. 거기에 50% 이상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최준회라고 합니다. 공간임대 사업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공간임대 몇 개 하고 계신가요? 지금 27개 하고 있고요. 단기임대, 에어비앤비, 파티룸 다 하고 있고 동대문에 호스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버시나요? 원래 직장 생활보다는 좀 더 월 매출이 5천 이상은 나옵니다. 거기에 50% 이상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생활 어디 하셨나요? 저는 기업은행에서 직장 생활 했고 그때 기업 대출 담당을 한 6년 반 정도 했습니다. 기업은행 다니셨으면 공부 잘하셨겠네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운 좋게 들어가서 한국외대에 나왔습니다. 무슨 과 하셨어요? 저는 경영학과입니다. 구경 좀 여기. 네, 자, 이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나이가 몇 년생이세요? 92년생입니다. 92년생이요? 네. 동안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딘가요, 여기가? 여기는 용산 삼각지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살기 좋습니다. 제가 학교가 여기 호선에 가까워서 그것 때문에 일단 나온 게 크고 바로 앞에 용리단길이고 여기 바로 삼각지역 통해져 있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에다가가 한 3분의 2고 나머지는 운동과 저의 휴식을 위해 삽니다. 책도 좀 쓰셨나 보네요. 이게 단기임대 관련된 책이고요. 단기임대로 월급 2배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아무도 안 사주셔가지고 재고가 많습니다. 인상 깊었던 책들이 좀 있나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책이라 퍼널에 관한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노출시키고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클릭해서 제 페이지로 들어와서 결제까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퍼널이라고 하거든요. 그 퍼널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전화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퍼널의 방법을 제시를 해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28가지 마케팅 방법을 써놨는데 이건 거의 마케팅 하신 분들 필수 책인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네. 어떤 퍼널들을 좀 짜고 계신가요? 지금은 공간들이 많으니까 공간들을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 공간을 보고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들을 좀 퍼널해서 짜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도 이제 수강생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댓글에다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유튜브 댓글을 보고 제 카페로 와가지고 카페에서 신청을 하는 그런 퍼널을 짜놨거든요. 지금까지 누적 수강생들이. 최소 200명은 되죠. 가격 지금 229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옛날에 1대1 컨설팅 할 때는 더 비쌌고요. 지금 그래요? 이제 소수로 할 때니까 소수 12명 정도씩. 이분들이 오픈하고 수익하는 것까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요. 제 사업 중에는 교육이 제일 많은 에너지를 차지합니다. 단기임대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은행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때 불법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에어비앤비를 접고 그걸 단기 임대로 물건을 다 집주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꾼 거죠. 단기 임대를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만큼 잘 되네? 4년 반 전에 그걸 느꼈고 그때부터 한 달에 2개씩 늘렸었어요. 지금까지 26개를 했고요. 지금 남은 건 13개입니다. 나머지 13개는 권리금 주고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개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2호선 라인 전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용산에도 하고 있고 여의도, 뭐 서울역, 동대문, 신당, 문정역에도 하고 있고 잠실에도 하고 있고 오늘 가볼 저희 분당에도 하고 있고. 맞아요. 분당 한번 네. 그랬었죠? 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네네. 가시죠. 공간들이 많이 여러 곳 있으니까 이동도 많이 하시나요? 이런 이제 일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갈 일은 없죠. 이미 관리해주는 이모님도 계시고 CS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럼 직장인분들이 하기에 되게 좋겠네요. 직장인분이 훨씬 많아요. 편하고 핸드폰으로 다 되고 보통 오면은 2주 한 달 이상을 사니까 처음에 뭐 입주할 때만 몇 마디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거의 없어서 그래서 좀 편하죠. 한국 분들이 많죠? 네, 한국 분들이 많고 요즘은 외국 분들도 한 30% 정도 돼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요즘 그래서 마케팅을 그 플랫폼들이 외국인들한테 엄청 열심히 합니다. 여기가 정자동 인근의 네, 오피스텔이고요. 원룸이네요. 네, 제가 하는 데는 거진 원룸, 투룸, 쓰리룸이라 이번에 한 명이 2달 살다 나가신 거라 한 달에 200에서 250 주니까요. 2달이니까 500 정도. 근데 거기다가 또 월세랑 관리비가 빠지니까 여기 월세가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랑 관리비 한 15만 원 정도. 랑 청소 이제 한번 퇴실할 때 4만 원 드리거든요. 그거 비용 빼시면 여기는 한 7, 80 정도 남고요. 한 달에. 네.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증금 1000에 송호핀비가 한 120, 중개수수료가 30, 그 정도 듭니다. 사실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돈이라 사실 그러네. 제 돈 나가는 건 150도 안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순수익 BEP 넘는
넣는데 2개월도 안 걸리고요. 들어간 돈이 150이고 한 달에 70이면 수익률이 80%거든요. 연수익률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수익률 80% 낼 수 있는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단기 임대 강의로 우리나라 1등이신가요? 단기 임대 강의하시는 분들이 4년 전에는 좀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갔죠. 시장이 작기도 하고 이 단기 임대는 강의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단가도 안 높고 부동산은 강의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만들어줘야 강의를 계속 하는데 그 성과를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단기 임대 강사가 그래서 거진 저와 혼자예요. 단기 임대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좀 좋아하시나요? 직장인분들이 거의 제 수강생분 중에 대부분이고 공무원분들도 많고 주부분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실제로 제 그 수강생분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분 15개 호점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원래는 직장인이었다 퇴사를 다 하셨고 한 호점당 60만 잡아도 이제 900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닐 때 3,400 벌었는데 단기 임대로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하는데 900이 월에 떨어지니까 그분은 저를 엄청 고마워하죠. 지역을 하나 다 몰아넣으면 관리도 좀 쉽겠네요. 쉬울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26개가 지역이 다 나눠져 있어서 저는 교육적인 목적이 크고요. 모든 지역을 제가 경험해봐야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6개가 다 다른 지역입니다. 저는 경기도도 해봤고 대전,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 2호선 라인에서 거진 다 해봤기 때문에 수강생분 입장에서는 잘 되면 한 곳에다 몰아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죠. 지역은 어디가 잘 되나요? 제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용산 주변에 오피스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남고요. 그거 말고는 뭐 여의도, 동대문, 신당, 서울역 생각보다 관리 소요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26개 하는데 제 직원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쓰거든요. 5개 호점 하면 하루에 뭐 30분도 안 쓰겠죠. 단기 임대는 손실이 막혀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한 지역에 들어가면 저는 이 단기 임대로 해서 손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 지인들한테 단기 임대라고 했는데 부동산 한번 가서 전대차 동의 못 받아오면 이건 나랑 안 맞는가 봐 이렇게 해서 다 포기들 하시니까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받으려면 중개사도 설득하고 집주인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중개사를 설득하면 중개사가 집주인을 설득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설득하시면 됩니다. 잘 안 해주려는 이유는 뭔가요? 뭐 소음이 날 것 같다. 뭐 제3자가 오면 여기 더럽게 쓸 것 같다. 뭐 외국인이 오면 여기 뭐 시끄러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걱정거리를 중개사가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해 보니까 소음 부분, 외국인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됐다. 또는 내 직원들이 와서 관리도 하고 청소 이모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설득이 되거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의 니즈는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단기 임대를 하나요? 여기 분당 쪽은 버진 한국 사람이고요. 직장인이 80% 이상. 근처에 또 병원이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이나 뭐 보호자분들, 또 실습생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머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 수요, 직장인 수요를 잡으면 안 될 수가 없죠. 전대차 동의를 잘 받는 그런 요령... 전대차 동의나 이제 단기 임대를 하겠다를 오자마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대차 동의에 대한 내용은 뒤로, 결론은 뒤로. 그거를 미리 전화할 때 얘기하거나 만나자마자 저 전대차 동의 받으러 왔는데요 하시면 그냥 100%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관심 표현도 하시고 여러분들 어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대차 동의를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에어비앤비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단기 임대를 추천하시나요? 둘 다 추천하는데요. 순서를 저는 추천하는 게 단기 임대 1, 그 다음 2번이 에어비앤비.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투룸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 임대가 원룸이잖아요. 원룸을 경험해보고 투룸으로. 호스텔이 들어가는 돈이 최소 2억, 1억 막 이런데 원룸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운영을 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대행을 하거나 하실 텐데 위탁 대행도 다 돈이잖아요. 자기가 먼저 이런 거를 하면서 익히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나요? 지금 이제 호스텔 준비하고 있고 이외에는 뭐 상가도 하고 있고 파티룸도 사당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파티룸 수익 괜찮나요? 파티룸도 월순 수익이 130 정도. 그럼 파티룸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네. 사당역으로. 직장 다닐 때보다 불안함이 좀 있죠? 근데 직장 다닐 때도 저는 불안해 했었어가지고 너무나도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정년돼서 퇴사하고 그 뒤에 살 거 걱정하고 그거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퇴사하고도 불안함은 똑같은데 어떤 종류의 불안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번 달만큼 다음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저번 달은 잘 됐지만 이번 달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 그걸 이제 제가 통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함은 있죠. 와... 파티룸에서 이 노래방이 또 중요하다면서. 맞습니다. 이게 마이크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공실이라 위에도 스튜디오인데 6시에 퇴근하셔가지고 밑에는 또 치킨집이고 그래서 떠들어도 좋고요. 한 번 예약하는데 얼마 정도 걷죠? 한 번 예약하는데 30에서 40이고요. 일주일에 3-4번은 차려져 있습니다. 와... 금토는 돼 있고 월화수목 중에 한두 번? 오늘도 들어오거든요. 파티룸은 어떤 분이 하면 좀 좋을까요? 파티룸은 본인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촬영할 때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강의하거나 본인이 뭐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면 수익도 벌면서 자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직장인 부업으로 하시기에는 그거는 좀 비추. 단기 임대와 여러 가지 공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업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처음이시면 한순간에 투자 실패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뭐 파티룸 쉐어하우스, 그 다음에 호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하십시오. 호스텔 한다고 떼돈 버는 거 아니고요. 단기 임대 한다고 쪽박 차는 거 아닙니다. 돈 조금 들어도 되니까 작은 거부터 하나씩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방향을 가져가시는 게 제가 지금 공간 비즈니스를 8년 넘게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고요. 최소 10년은 뭔가 해야 성과가 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내가 꾸준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저도 다음 10년을 또 계획하면서 다음에 또 영상에 나오게 된다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하고 싶으신 것들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10%거든요. 그럼 이제 9%만 더 땡기면 되잖아요. 10% 안에 들으시려면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1% 안에 들으시려면 실행했던 거에 대한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작은 돈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해보시면 10% 안에 들고 성과를 내시면 1%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첫 단추를 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